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차관급 12명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주목되는 인물이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변호사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를 맡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원래는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또는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이 고향 지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법정을 드나들어야 될 때 그때 이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조원철 변호사죠. 이 조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보은 인사다.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변호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혜성으로 자리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능력과 자질에 따른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샀다.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좀 나섰습니다. 아마 그만큼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대통령실도 갖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상호 정무수석 자질과 능력을 우선에 등용한 것이다. 뭐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것이 어떤 흠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보훈 인사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제처라는 기관, 아마 일반인들로서는 사실 뭐 법제처를 그렇게 자주 이용할 그럴 일이 없는 그런 기관이죠. 주로 기관과 기관 간에, 특히 이제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현안을 놓고 어떤 케이스를 놓고서 법률적으로 이제 서로 대립을 했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유권 해석을 해주는 기관이 법제처입니다. 개인과 기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그 유권 최종적인 그 판단을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상당히 법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의 현재는 어떠한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부터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이 좀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건 4명입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태용 민정비서관 대구지검 형사상부장 지내고 의정부지검 차장을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고향은 경남 산청이고 고려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고요. 대선 캠프 때 법률지원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4차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변호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태용 비서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정비서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태용 변호사를 앉힌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대통령실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 중에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역시 이태영 민정비서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장영 법무비서관입니다. 경북 경주 사람이에요.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고와 역시 이제 고려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을 변호를 했고 좀 특이한 게 이제 판사 출신인데 중간에 통일부에 파견을 나갔었고
북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북한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법률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조상호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대장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를 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이제 한양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 지냈고 법률위 부위원장도 지냈죠. 지난 총선 때 서울 금천구에 출마를 했는데 이제 최기상 의원에게 밀려서 본선에 나가지를 못했죠. 그리고서 대통령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42살, 상당히 젊은 편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 전주 영생고 서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태영 비서관과 같이 근무했던 그 인물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전치영 비서관과 이태영 비서관, 그러니까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도 어쨌든 공직감찰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맡고 있는 공직자 검증 등 이런 것을 또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민정과 공직기강 이 두 비서관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또 이 대통령의 변호도 같이 했던 이태영, 전치영 두 명의 지금 비서관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된 것을 이제 전치영 비서관이 변호를 했었죠. 이렇게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4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그러한 인연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기관 한번 볼까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에 지금 이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 기조실장이라면 예산과 인사 이런 것을 총괄합니다. 이게 차관급 자리인데 국정원 관련해서 아주 핵심 요직이죠. 이 국정원 기조실장을 김희수 변호사, 검사 출신입니다.가 맡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 출신이고 전북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감사관을 지냈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대북 송금 사건 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옆에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 고향 지원장 등을 지낸 그러한 인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지금 위대훈 정치행정국가 위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가 있습니다. 전남 장흥 출신이고요.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를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위대훈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자,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현재 4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4명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건태 의원 광주 제1고 고려대를 졸업했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사건 변호를 했습니다. 당대표 특별보좌역도 역임을 했죠. 박균택 의원은 서울대를 졸업을 했는데 대통령의 대장동과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를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도 지내고 대검 형사부장, 광주 고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당대표 법률특보를 역임을 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위대훈 위원과 함께 정치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박균택 의원 뭐 여러 가지
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선두에 서서 두각을 보였던 그러한 인물이죠. 김기표 의원도 변호를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사건 변호를 했었죠. 부천고와 서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김동아 의원도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죠. 역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건국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대선 캠프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 팀장, 또 법률특보단 청년단장 등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현재 현역 의원 4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를 맡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법제처, 국정기획위, 국가정보원 등의 공직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아직 공직을 맡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제야에 있지만 또 이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강찬우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18기. 현재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김종근 변호사는 대장동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 좀 변호를 했고요. 판사 출신입니다.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LKB 법무법인 LKB의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강찬우, 김종근 두 사람 다 뭐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그러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차지훈 변호사도 있습니다. 화우에 있는 차지훈 변호사 역시 이제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측근으로 꼽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이승엽 변호사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름이 많이 거론됐다가 그때 이제 어떤 반대가 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고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 판사 출신이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했던 그런 경력이 있죠. 그래서 재판관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일면서 이제 스스로 물러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LKB 역시 변호사입니다. 이 법무법인 LKB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상당히 이제 사건 수임을 많이 한 그러한 법무법인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법무법인 LKB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 2명이 벌써 LKB 소속 아닙니까? 김종근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는 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그 많은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뭐 쭉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인이다. 변호인들의 변호인이다. 모든 사건을 거의 다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승철 변호사도 있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었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그때도 이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번 조원철 법제처장 임명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에 거론됐던 각종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사건 등등등 여러 가지 쌍방울 사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들의 현재가 어떠한가 한번 좀 쭉 알아봤습니다. 일부는 이제 공직에 진출한 분도 있고, 일부는
아직 그냥 민간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대로 뭐 또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라는 그 어떤 주목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언행을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민간에 있는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은 또 언제 또 공직에 갈 수도 있지 않나, 또 이러한 어떤 시선 속에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을 요직에 이렇게 여러 등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건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게 무슨 죄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어떤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검증이 된다면 뭐 대통령이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시각은 또 다른 거죠. 이게 아니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주는 것은 이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보훈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관점이 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쭉 그 실태가 이렇다라는 관점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